그 119에 전화를 하잖아요. 그럼 119 대원이 그걸 설명해 줘요. 자, 주변에 그거 있으면 가져가다 붙이세요. 어디에 붙이세요. 그 다음에 그걸 다 이게 중계해서 설명해 주신다고요. 그러니까 되게 좋죠. 근데 심근경색이 오는 대부분의 환자들은 그런 이 자동 제세동기를 쓸 이유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한 90%가 그렇대요. 그러니까 갖다 쓰는 게 아주 좋죠. 그러니까 이거 하면서도 그 주변에서 그거 발견하는 거 있으면 갖고 빨리 뛰어갖고 와야 돼. 그래야 잘 살 수 있어요. 네. 아주 중요하죠. 기도 유지가 중요합니다. 우선은 기도 유지하는 방법은 이게 누워 있을 때 턱을 약간 이렇게 밀어서 젖혀주는 거예요. 이래야 개방이 되는데 것이 되는데, 요거를 이렇게 그림을 보면 잡고 이렇게 올려주라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근데 등에다가 방석, 가방 같은 거 탁 끼워 놓으면 급하니까 이렇게 되잖아요.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심폐소생을 바로 시작하기 전에 얘가 호흡을 좀 할 수 있는 수준이다 싶을 걸 확인할 때는 그거 넣어두면 바로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회복이 돼요. 당연히 주변에서 큰일 났어! 하고 막 시끄럽게 하고 막 환자를 더 불편하게 하면 나 죽는 거 아니야? 하다가 이렇게 죽을 수도 있습니다. 조심해요. 답답한 옷을 풀어줘야 되고요. 당연히. 심정지에 대한 조치, 심폐소생술과 자동 제세동기를 쓰는데 4분 안에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심장이 진짜 죽어요. 그리고 심장이 그러니까 관상동맥에 피가 안 통하지 4분이 지나가면 심장이 죽는단 말이에요. 못 뛰어. 근데 그 막 인공호흡에도 이게 돌리긴 하는 거죠. 그래서. 근데 그걸 그냥 방치해서 6분까지 되면 뇌까지 죽어. 그럼 이제 뇌사가 오는 거죠. 네,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돌아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4분에서 6분 안으로 모든 걸 다 해야 돼. 성인은 주로 심장병으로 오기 때문에 제세동기를 쓰는 게 맞아요. 근데 애들이 심정지가 왔다? 이거는 심장병으로 오르지는 않고 주로 호흡이 안 돼서 뭐 질식을 했다든지 이런 경우에 해당되죠. 그러니까 그걸 쓸 일은 거의 없다. 네, 이해되시죠? 네, 인공호흡을 하면 돼요. 심폐소생술의 단계, 우선 누워 있잖아요. 사람이 쓰러져 있어. 이봐요, 여보세요, 들리나요? 이게 반응을 확인하는 거죠. 의식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선 119를 콜을 해야 돼. 근데 내가 내 주변에 누가 있으면 누군가를 부탁해. 네. 그거가 매뉴얼이에요. 누군가 부탁해서 하라고 지시를 하고 나는 이 사람한테 계속 케어를 해야 돼요. 아니면 주변 사람한테 가져오라고 해야 돼요. 그 자동 제세동기를 가져오라고 하고, 그러면서 호흡 의식이 없다면 호흡은 잘 되나 확인해야 돼. A, B, C. 그래서 기도를 이렇게 해서 호흡을 확인하고 숨이 쉬어지는가를 어떻게 봐요? 이건 구조호흡이라고 하는데 후 불어 넣어줘요. 그리고 나서 후 내쉬어지는지를 보는 거예요. 기도가 폐쇄됐으면 그게 안 돼. 숨이 안 들어가고 안 내쉬어져. 그러면 이건 기도가 폐쇄된 문제를 알 수가 있는 거죠. 당연히 물에 빠졌으면 그게 안 되겠죠. 그럼 맥박 호흡 확인을 할 거 없이 바로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하는 행위는 가슴 압박을부터 시작합니다. 압박 30번, 호흡 2번. 가슴 압박 해주고 호흡은 훅 2번 넣어주고 다시 30번 하는데 속도는 1분에 60번. 엄청 빨라야죠. 되게 빨리 해야 돼. 1초에 한 번 안 돼. 그죠? 그보다 빨라야 돼요. 이걸 몇 분이나 해야 될까요? 사람이 살아날 때까지. 내가 죽을 것 같을 때까지. 모르죠. 살아날 수도 있어요. 최근에 어떤 뉴스에서 나왔는데 이 사람이 그러니까 맥박을 보니까 이게 뛸 수 있는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의식은 없어져서 계속 한 게 40분이 했다는 거야. 1시간인가를 했대요. 돌아가면서 했겠지요. 혼자도 못하고. 그래서 살려냈대요. 그런 뉴스가 있었어요. 엄청났죠. 언제까지다라는 게 없어요. 맥박이 조금이라도 살아 있을 것 같고, 뭐 가능성이 보이면 끝까지 하는 거죠. 네. 근데 시간이 5분, 6분이 지났다, 뭐 10분이 됐다, 그러면 사실 살아날 확률이 거의 없다고 봐야죠. 위치는 저 전중선과 유두선 사이 두 사이 깍지를 끼고 옆에서, 옆에서 직각으로 이렇게 누르는 게 아니라 팔을 펴서 체중을 실어서 빨리. 지금 이쪽에 이제 구조 호흡을 하는 거예요. 고개를 들고 코를 막고
후 불어넣고 나서 저절로 배출되는지를 보는 거예요. 아니 저건 이제 실제로 해봐야 됩니다. 기계를 놓고 그죠? 근데 그게 아니라 호흡이 막혀서 오는 호흡 곤란으로 심정지가 올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빼내줘야지. 어떻게? 저 하임리히법 아시죠? 헬미요법이요. 환자를 이렇게 구축되고 있을 때 이 뒤에서 이걸 잡고 주먹을 쥐고 쿵 쳐 올리는 여기를 확 눌러줘야 돼. 세게 쳐줘야 돼요. 쳐 올리면서 흔들어 줘야죠. 그러면 헛 하면서 나올 수 있다. 이것도 시범을 또 해봐야 돼. 애들은 꼬마 애기들은 뭐 먹다가 잘 놓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렇게 잡아놓고 이렇게 등을 퉁퉁 쳐요 이렇게. 그래서 배 터지라고. 기도 폐쇄가 올 때 느낌이 오죠. 그냥 이 숨이 안 쉬어지니까 딱 막혀버렸으니까 뭐가 떡이게 걸렸어. 낙지를 먹다가 걸렸어. 이렇게 해주셔야지 돼요. 네. 다 실습하면 좋은데 오늘은 안 합니다. 호흡곤란은 여러 가지로 오죠. 아까 이제 심혈관계 다 했고 중요한 얘기 뇌혈관계 얘기를 했어요. 호흡이 멈추다가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호흡곤란도 당장은 막 완전 그 폐쇄가 돼서 숨을 못 쉬는 경우 말고 겨우겨우 숨 쉬다가도 청색증이 오고 뇌가 망가질 수 있어요. 그죠? 아주 호흡하기 어려우면. 그래서 여러 가지 질환들이 있겠죠. 폐가 문제가 오는 그런 질환들은 병식도 있을 것이고 얼른 병원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 경우죠. 여러분들이 뭐 자녀가 그런 질환을 앓고 있다면 잘 알 거예요. 애가 천식 있다. 그럼 약물을 갖고 있겠죠. 그죠? 흡입제를 갖고 와서 이게 빨리 이게 홈하게 만들어 주겠죠. 그죠? 없으면 어떻게 해요? 빨리 119를 태워 보내든가 해야 되는 거죠. 근데요, 아주 심하지 않게 그냥 호흡 정도는 할 수 있는 정도는 가능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안정하거나 내가 해줄 수 있는 조치를 뭔가 할 수 있어요. 그죠? 꼭 응급실을 안 데려갈 수도 있다. 그죠? 내 애는 천식은 있긴 한데 흡입기까지 처방받을 정도는 아니었어. 하지만 얘가 지금 밤에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숨을 못 쉬고 있어. 그럼 어떻게 해요? 달래줘야지 뭔가로. 그러고 안 되면 가야 되지만 그런 것들이 필요하죠. 예를 들면 과호흡 증후군이라는 거 아세요? 영화 보면 많이 나오는데 갑자기 열받았어. 막 불륜의 장면을 목격했어. 아니 저렇다. 뭐 갑자기 심약한 엄마가 막 죽으려고 하잖아요. 그때 어떻게 해요? 이게 종이봉투, 뭐 비닐봉투 같은 거 이렇게 입에다 대고 하잖아요. 그게 안정감을 준다고 해요. 호흡에 그냥 이렇게 숨을 쉬지 않도록 해주는 역할을 해요. 쇼크가 오죠. 혈류순환 장애로 오는 거죠. 심장의 병으로 오기도 하고 출혈이 갑자기 많아서 외상이나 이런 걸로 해서 오기도 하고 긴장돼서 오기도 합니다. 증상이 쇼크 올 때 어때요? 맥이 엄청 빨라. 파닥파닥 뛰면서 왜 빨리 파닥파닥 뛰겠어요? 네, 심장이 이 순환을 못 시키니까 엄청 빨리 뛰어서라도 하려고 막 뛰는 거예요. 빈맥 증상이 나타나고요. 얼굴은 창백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막 달리기 하고 뛰면 맥박은 빨라지죠. 근데 창백해지진 않잖아요. 그죠? 그런 건 다르죠. 손발이 차가워지거나 눈앞이 깜깜해지고 식은땀, 하품, 메스꺼움, 어지럽고 쓰러지고 맥박은 엄청 빠르게 뛰는데 약하고 호흡이 불규칙하고 이런 상태를 말하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심각한 질환과 관련이 있으면 빨리 가야 되죠. 이 사람이 원래 지병이 있다. 심근경색이라든지 뭐 문제가 있었다. 혹은 외상에서 출혈이 많다. 빨리 수혈을 해야죠. 그죠? 그런 것들은 아니면은 일반적으로는 안정을 잘 취하게 하면 좋은데 안정의 방법이에요. 우선 눕히는 게 제일 좋고 토할 것 같으면 바로 누이지 않고 엎드려서 이렇게 고개 돌리게 눕는 게 좋죠. 의식이 불명하다가 토를 잘못하면 기도가 막힐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경우도 힘들면 인공호흡을 할 수 있어요. 숨을 잘 못 쉬니까. 그죠? 심장만으로는 잘 돌아가지 않는 거를 외부에서 힘을 줘서 돌려야 되는 거니까요. 다리를 약간 높이면 좋다. 순환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으니까. 근데 가슴이 답답한 사람한테 누워가지고 다리 올리려고 하진 않는다. 앉아 있으라고 해야 되겠죠. 본인도 그게 편할 거예요. 그죠? 이건 뭐 간단한 겁니다. 저체온증으로도 쇼크가 오죠. 애들이 물놀이를 너무 좋아해.
여름에 과천에 계곡에 가서 와 놀다가 끝을 모르고 놀아. 그랬더니 체온이 다 떨어졌어. 먹지도 않았어. 에너지도 없어. 바들바들 떨다가 그게 혈액순환 장애로 오는 쇼크예요. 어지러울 수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따뜻하게 해줘야죠. 그죠? 따뜻한 물도 좀 먹이고 하는데 배를 따뜻하게 많이 해주세요. 배, 아랫배를 따뜻하게 해서 진정시켜주세요. 발 쪽을 따뜻하게 해서 진정시켜주세요. 실제로 이런 그 한방에서 망향증이다 라고 표현하는데 땀을 지나치게 많이 흘려도 갑자기 저체온증이 와요. 산에서 막 등산을 열심히 했어. 땀이 엄청 났어. 근데 수분 보충은 잘 안 됐어. 그럼 체액이 갑자기 많이 빠져나가잖아요. 그러면 심장이 부담을 느껴요. 그리고 그러면서 양기가 많이 빠져나갔어. 땀과 함께 갑자기 엄청난 오한이 오고 죽을 것 같아. 막. 그럴 때 어떻게 해줘요? 갑자기 막 물 많이 먹고 막 그러기는 어려워요. 이 사람 되게 안정감을 취해주기 위해서 따뜻한 것을 줘야 돼요. 팔다리를 따뜻하게 하는데 주로 다리 쪽을 따뜻하게 안정감 있게 보온해주고, 당장에 뜨거운 게 없어.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뜨거운 뭐 지퍼백 같은 게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지퍼백을 한 2겹 정도 해가지고 저기 저런 정수기 뜨뜻한 물 있잖아요. 그걸 받아줘. 핫팩이 되잖아요. 그렇게라도 쓰세요. 당장에 없으면 뜨거운 물을 그렇게 구하시면 돼요. 일사병이나 열사병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용을 안 썼네. 외상성 질환으로도 응급이 올 수 있죠. 뇌진탕 진짜로 무서워요. 꽝 넘어져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 죽은 거 아니야? 맥박은 뛰는데 얘 이러다가 사망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죠. 그죠? 근데 돌아봐요. 뇌진탕은 뭐예요? 이게 충격만 가한 거지 실제로 뭐가 있진 않아. 뭐 출혈이 있거나 손상이 내적으로 있진 않아서 돌아오긴 오는데, 뇌진탕에 대해서도 그렇게 얘기해요. 이게 충격이 보통 충격은 아니게 받으면 기억상실도 좀 오고 이후에 뒤늦게 서서히 문제가 와요. 머리가 아프다고 하거나 어지럽다고 하거나 한 1, 2주 이상도 어지럽다고 하거나 힘들다고 하고, 노인들은 뇌진탕이어서 지금 당장 안 보이는데 나중에 서서히 출혈이 나기도 해요. 지줄막하 출혈이 그렇게 와요. 그러니까 노인들은